자, 여러분 수업 진행할게요. 7번 봐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클래스 그 첫 시간에는 뭘 했나요? 제가 이제 딕셔너리 숙제 내준 거 그거 풀이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클래스를 본격적으로 배웠는데, 클래스는 여러분 왜 써야 된다? 이렇게 매번 딕셔너리 써서 사람 정보 저장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토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도 있었고요. 즉 함수를 뜻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뭘 넣을 수도 있을까요? 속성을 넣을 수도 있었죠. 그쵸? 근데 이제 속성을 넣어줄 때 setData라는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를 쓰면은요 조금 귀찮아요. 빈 깡통인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객체한테 이제 속성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두 줄마저 줄이고 싶어서 어떤 걸 사용했다? 생성자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생성자 함수를 적으려면은요 이건 이제 그 규칙이에요. 규칙 여러분. 파이썬에서 함수 이름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자가 됩니다. 생성자는 뭐다?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호출이 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호출되는 함수에 인자가 매개 변수를 4개를 받아올 그 자리가 있으니까 인자도 4개를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적혔던 이 두 줄을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틀에 맞춰서 여러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 각각에 해당하는 뭐 이름, 나이, 주소, 취미를 적어주고 뭐 자기소개를 시키면 이렇게 각각 자기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성자 사용의 또 장점에는 뭐가 있다고요? 만약에 특정한 속성이 뭐 고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걸 그 인자나 매개변수로 안 받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알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또 이제 재밌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볼 건데요. 지금 배울 건 뭐냐면요, 비공개 속성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뭐 비공개 속성은 뭐 영어로는 private attribute 이거고요. 만약에 자바를 배워보신 분이 있다면, 자바의 뭐랑 비슷하냐면 그 자바도 이제 변수 앞에 private 붙일 수 있거든요. 보통은 변수 앞에 public 쓰고요. private 쓰면은 이제 그 비공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protected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자바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비공개 속성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얘도 이거 위에 있는 얘 말고 위에 셀 위에 있었던 거 요거 클래스만 한번 긁어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거 긁어서 복구 떼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조건이래. 뭔 소리야? 속성을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요. 어떤 속성이냐면 몸무게예요. 몸무게. 그래서 셀프 점 한 다음에 그냥 똑같이 웨이트로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가 웨이트를 이렇게 인자로 받아올 만한 이런 빈 자리를 또 당연히 뚫어줘야겠죠. 그래서 웨이트라는 속성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틀에 맞춰서 제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생성자 때문에 여기 지금 인자가 몇 개가 필요한 거죠? 5개나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꼭 순서를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순서를 맞춰서 이름 먼저 넣고, 나이는 뭐 대충 뭐 20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된다고 했죠. 주소? 뭐 이번에는 어디 사는 걸로 할까? 부산이라고 하죠. 취미 뭐라 그래? 아이 귀찮아. 스위밍이라고 하세요. 스위밍. 그 다음에 그 몸무게를 뭐 60kg? 60kg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인한테 인트로듀스를 시켰어요. 이렇게 인트로듀스를 시켰는데 뭐야, 이거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 프린트 안 넣었잖아요. 몸무게, 웨이트 이거까지 다시 넣어주시고 인트로듀스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제인이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누가 장난을 쳤어요.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제인의 몸무게를 바꿔버려요. 제인의 몸무게 일부러 바꿔야지. 제인의 몸무게 바꾸려면요, 여러분 제인 안에 있는 함수에 접근하려면 제인.점 함수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몸무게 같은 속성에 접근할 거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제인.점 웨이트 이렇게. 대신에 얘는 여러분 함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얘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인을 놀리려고 제인 몸무게 200kg라고 해야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누가.
누가 이제 사기를 친 거죠. 문서를 위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시켜가지고 세상에나 제인의 몸무게가 200으로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하필 이렇게 가장 민감한 정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속성으로 만들면은요, 클래스 바깥에서도 이 속성에 접근을 해가지고 뭐 값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프린트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제인의 몸무게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바꾸면 어떡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비공개 속성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네임, 에이지, 어드레스 합의는 상관없는데 이 몸무게만 비공개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이썬에서 비공개 속성을 만들 때는요, 어떤 특정한 규칙만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성 이름 앞에 언더바 2번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웨이트가 속성 이름이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언더바 2번. 그 막 이거 하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여러분이 막 여기에다가 너 막 붙이기 시작해. 아니야, 여기 앞에다가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 왜요? 얘는 지금 어떤 애를 받아오는 거예요? 요거 받아오는 거죠. 요거. 그럼 이 매개 변수는 어디에서 오네요? 60에서 오네죠. 60 인자를 여기 매개 변수에 넣을 거야. 이 매개 변수를 받아와서 나는 이제 이 클래스 안의 새로운 변수 언더바 웨이트한테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언더바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몸무게 프린트했던 거 지워볼까요? 왜냐면 빨간 줄 떠가지고. 이거 일단 지워보고, 밑에서 제인점 웨이트 했던 거에 빨간 줄이 떠요. 봤더니 뭐라고 왔나요? 웨이트라는 건 없다. 웨이트라는 건 없다. 그쵸? 당연하죠, 여러분. 왜요? 저희가 만든 변수는 이거였잖아요. 언더바 웨이트였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그래서 언더바를 붙여줘야죠. 변수 이름을 바꾼 거니까요. 이렇게 바꾸고 200으로 바꿨어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꾸지 말고 프린트를 아예 해버리는 걸로 합시다. 누군가가 제인의 몸무게를 까발리려고 그래요. 바꾸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프린트로 아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제인의 몸무게를 까발리려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여러분 오류가 뜹니다. 오류가 떠서 오류 메시지를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지금 그렇죠. 펄슨이란 거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대요.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지? 있잖아요. 언더바 웨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왜 없다고 하겠어요? 비공개 속성이니까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성은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라는 이런 특징을 뭔가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비공개로 하고 싶은 거 안에 언더바 2번을 붙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클래스 바깥에서 클래스 안에 있는 저런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설명을 적어 드릴게요. 클래스 비공개 속성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제 예민한 정보들 뭐 계좌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무게 뭐 이런 거는 이제 밖에서 볼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보지도 못할 거고 수정도 못할 거고 프린트도 못할 거면은 왜 만들어요, 이런 속성을? 그죠? 그래서 얘를 진짜 이렇게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담아두면 조금 의미가 없고요.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냥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속성을 지금 클래스 외부잖아요. 여기는 여기 클래스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지만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면 조금 재밌는 새로운 함수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어야 되니까 디파인 해주시고, 다이어트라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안에 만드는 모든 함수는 셀프를 여기 매개 변수로 꼭 써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이어트를 하면은요, 여기는 이 변수가 어떻게 된다? 10kg를 뺀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10kg.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 변수에다가 10kg를 빼서 다시 넣겠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kg를 감량했다 이 소리예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근데 이거 줄여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시죠? 변수에다가 10만큼 빼가지고 다시 넣겠다는 줄여서 어떻게 쓴다? 요거를 마이너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플러스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뭐 까먹으셨으면 뭐 지금 다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를 프린트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다이어트 후
몸무게.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몸무게를 공개하기 싫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에는 괜찮은겨. 공개할 수 있대요. 제인이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게 한 거죠? 비공개 속성인데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한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서 한번 제인한테 다이어트를 시켜볼게요, 여러분. 제인 점 다이어트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이어트 후 몸무게는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비공개 속성은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찐으로 1도 접근을 못하면 왜 만드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인 점 언더바 8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는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클래스 내부니까. 클래스 내부에서 아예 프린트하는 걸 만들어버리면 뭐 이것 정도는 허용을 해줍니다. 다시 직방으로 이렇게 바로 직진해가지고 접근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다이어트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뽑아내는 건 어떻다? 가능하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것도 해볼 수 있냐면 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인이 만약에 짝사랑을 하고 있어. 짝사랑. 그래서 짝사랑하는 걸 만들어야지. 러브라는 함수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말하고 있어. I love you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인한테 그래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막 말하래. 제인 점 러브. 그러니까 얘가 막 누굴 좋아할 때마다 바로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비공개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러브라는 함수도 비공개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속성을 비공개로 만들려면 언더바 2번을 붙였잖아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도 비공개로 만들고 싶으면 언더바 2번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에 오류는 왜 뜨는 거예요? 러브라는 애는 없으니까. 러브라는 애는 없어요. 여러분 함수 이름에 러브가 어디 있어요? 언더바 러브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언더바를 쓴다면 그러면 I love you라는 게 프린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겠죠 여러분. 왜요? 이 비공개 함수니까. 그래 실행시키고 봤더니 이런 건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왜 없대? 있는데? 비공개라서 못 봤어. 못 찾았어. 그래서 아무튼 사랑한다고 못함. 근데 사랑한다고 못할 것 같으면 왜 사랑을 해요? 에? 이상한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비공개 속성이지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요. 어떻게? 클래스 내부에서 아예 다른 놈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뭐 얘는 함수 이름 뭐라 할까? say love라고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예,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여러분 아까 전에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쓸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접근이 가능하죠. 왜?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쓰겠다. 이렇게 저 함수를 실행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실행하면 여러분 빨간 줄 뜨죠? 왜요? 이런 애는 없다고 나오네요. 왜일까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였기 때문에 셀프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self.hello 했던 거 기억나시죠? by라는 함수에다가 self.hello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셀프를 꼭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say love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번에는 이 비공개 함수를 실행하래. 그럼 프린트를 해야 되겠네요. I love you를. 그래서 잘 보세요. 언더바 러브는 실행해봤자 아무것도 안 써졌지만 제가 그럼 만약에 say love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고백하기로 마음 먹어죠. 그래서 고백을 맘먹고 고백을 시켰더니 이제 되네. 그쵸? 뭔지 아시겠어요? I love you를 한 번은 숨겨놓는데 얘를 꺼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다른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다른 함수. 그러니까 언더바 러브로 한 번에 꺼내올 수는 없는데 뭔가 하나를 거쳐서 꺼내올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꼭 say love를 거쳐야만 얘를 뽑아낼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비공개 속성, 비공개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여러분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봤던 특징 중에 제가 오늘 배울 거라고 했던 캡슐화 기억나세요? 캡슐화예요, 캡슐화. 캡슐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알약 캡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가루들은 조금 보호를 받잖아요. 그 캡슐에 의해서 보호받잖아요. 그 알약 가루들이 이제 상처를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캡슐로 이렇게 감싼다 이거예요. 얘도 감싸져 있는 거죠. 언더바로 감싸서 숨겨놓은 다음에 뭐랄까 say love로 감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say love를 실행을 해야지만 안에 있는 거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공개 속성은요.
아시겠죠? 네. 자바에서는 캡슐화 할 때 그 뭐라 그러지? 게터 세터 이런 거 이용하는데 자바 수업 2에서 게터 세터를 이용을 하던가? 아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웹 개발 수업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그때는 쓰긴 할 건데 뭐 아무튼 나중에 이제 지겹도록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게 캡슐화예요. 캡슐화를 왜 쓴다 그러면은 그냥 클래스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밖에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몸무게라든지 뭐 계좌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우리? 클래스 배웠고 생성자도 배웠고 그리고 비공개 속성까지 배웠잖아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 하나 열어드릴게요. 됐나? 네. 그 수업 페이지 요거 그 tutu.kr efz 여기 들어보시면 문제 게임 캐릭터 클래스 있잖아요. 이거 하나 풀어주세요. 이거 들어가면 제가 콜앱 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클래스를 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클래스 밑에다가 뭐 이니시를 하든지 아니면 함수를 만들든지 했잖아요. 근데 뭘 적을지 내가 못 정했어? 그러면 패스라고 적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냥 아직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적을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패스를 적어야지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두 줄을 한꺼번에 지우시고 이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속성도 추가하고 기능도 추가해야 될 거예요.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워리어라는 툴로 X라는 객체를 만들 거고요.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어떤 값들을 넣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 생성자 필요하다는 소리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프린트를 할 거야. 즉 x.hp를 불렀을 때 100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이거.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 hp에다가 뭐 1000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x.attack. 그러면 attack은 함수로 있으면 되겠네. 함수를 실행을 했더니 바로 출력이 돼버리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이거 수업하면서 썼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공유를 요건가? 이게 링크 복사했고 클래스 여기다가 붙여서 공개하고 지우고 됐나? 네, 방금 그 수업했던 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뭐 필기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여기 수업 페이지에 참고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가지고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 이제 비어 있는 거 여기 밑을 채워 보시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 돌아다닐게요. 그리고 우리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종현님과 윤영님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현님, 윤영님 수업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수업 들으셔야 돼요. 아유. 저희가 수업 때 했던 거를 꼭 참고하세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2분. 좋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2분이 지났기 때문에 같이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잘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배울 때보다 잘하는 것 같고요. 저 이거 처음 배울 때 손도 못 댔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제가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게 이제 어려워서 코딩은 이제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냥 진작에 포기하시는 게 낫고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원래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을 때는 뭐 이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이러면서 듣다가 원래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런 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배우는데 이건 꼭 코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냥 인생에서 뭘 배우는데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하세요. 외우기라도.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일단 하다가 나중에 그냥 대충 그냥 사시면 돼요, 여러분. 막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만두고 이러지 마시고요. 대충 그냥 뭐 선생님 하는 거대로 그대로 따라다가 언젠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요런 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 출력하려고 이 비워놓은 이 상자에 들어가는 값을 한번 보세요. 봤더니 x.hp. 그럼 여러분 여기 뒤에 괄호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HP는요 함수가 아니라 속성이다. 아, 그러니까 그 명사적 특징 그거구나. 반면에 여러분 어택 뒤에는 괄호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X는 워리어. 여기 클래스 이름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인자를 때려 넣어 버리죠.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워리어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뭐예요? 빈 깡통 만들기죠. 빈 깡통. 근데 빈 깡통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나도 풋풋한 건데. 어쨌든 빈 깡통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채워진 애로 만들겠다고요. 그죠? 아, 그럼 뭐야 이거? 생성자 해달라는 소리네. 그죠? 생성자 할 때는 함수 이름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인자를 3개를 넘겨주지만 여기선 매개 변수를 4개로 받아야 돼요. 왜요? 클래스 안에 생성하는 함수는 항상 셀프를 첫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된다고 했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냥 항상 그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받는 이 1000은요 뭐 이름이 HP네. HP.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MP 쉴드. 이게 게임 뭐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수업했던 거 참고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충 따라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의미가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는 잘 적으셨어요. 일단 여기 일단 쉴드 이렇게 잘 적었는데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는 옆에 는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는 왼쪽에 있는 거는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뭐다? 변수라니까요. 변수.
그리고 self.hp가 뭐예요? 변수. 그러니까 워리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self.hp라는 놈인데 여기에다가 뭘 넣겠다? 내가 받아온 인자를 넣겠다 이 소리라니까요. 그죠? 자, 다시 내가 워리어 할 때 1000이라는 인자를 썼죠. 그죠? 얘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 생성자의 여기 HP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셀프는 그냥 얘 인스턴스 자신이라고 했으니까 요 받아온 인자를 여기다가 넣겠다. 어떤 변수에? self.hp라는 변수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워리어 있었어요. 얘를 이렇게 워리어가 근데 뭐 전사인가? 전사를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대충 이렇게 사람인데 뭐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런 전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칼 이렇게. 그러면 얘 이게 틀이에요. 틀. 그럼 얘를 이렇게 우잉치키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냈어. 이렇게 찐 전사를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얘의 HP는 이걸로 해야지. 1000으로 해야지. 그리고 얘의 MP는 이걸로 해야지. 이 소리예요. 500으로 해야지. 얘의 뭐야 저기 방어력인가? 쉴드가? 얘의 쉴드는 30으로 해야지.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거. 오케이? 네. 자, 아무튼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요? 어택은 뒤에 괄호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함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새로운 함수 만들어라는 소리잖아요. 새로운 함수. 그래서 어택. 그리고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거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셀프를 매개변수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죠? 땡. 그러면 이제 어택을 그냥 함수만 실행했는데 출력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 줄에서는 제가 프린트를 썼고요. 이 밑에서는 출력을 안 했는데 출력이 돼야 된대요. 아 뭐야 함수 자체에 프린트가 있나 보네. 그죠? 그리고 뭐 저기서 공격 느낌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진짜 그렇게 에헤이. 잠깐만요. 여기 좀 시간이 걸려. 네, 그럼 이렇게 잘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잘 들으셨어도 이건 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예,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여기 했던 클래스 수업 여기로 돌아와서 문제 풀었고 이제 뭐 할 거냐면요. 클래스 속성이라는 거에 배울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써뒀던 이런 속성 있잖아요. 셀프.점 어쩌고 해가지고 써준 속성 있잖아요. 얘는 사실 이름이 인스턴스 속성이에요, 여러분. 인스턴스 속성. 왜 인스턴스 속성이죠? 왜냐면요, 제인이라는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얘의 이름을 담는 거잖아요. 얘의 이름을 여기 변수에 담아가지고 제가 제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인스턴스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클래스 속성이라는 애를 만들 거거든요. 얘는 좀 별로예요. 별로. 왜 별로냐면, 자 다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init 안에 있는 거 self.name 이런 거 init 안에 있는 속성은 뭐라고 부른다? 인스턴스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클래스 속성은요? 그러면 뭐예요? init 그러면 이제 뭐 반대로 밖에 있는 속성이겠네요. 그렇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클래스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person이라는 저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가 속성 적을 때 계속 어떻게 썼어요? 생성자 안에다가 셀프.점 어쩌고 이렇게 썼잖아요. 저건 인스턴스 속성이고요. 우리는 클래스 속성을 만들 거라서 이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뭐라고 하냐 속성을 만들어 줄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한테 가방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가방 백. 근데 이 가방은 어떤 애냐면요 리스트예요. 리스트. 일단 비워놓을게요.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init 안에다가 속성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식은 뭐다? 클래스 속성입니다. 이렇게 맞죠? 네. 그 다음에 속성 하나 만들었고 저는 이제 기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능 이렇게.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을 거냐면요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클래스 안에 만드는 함수는 항상 셀프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을 넣을 건지 그 물건을 매개변수로 받아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객체의 가방을 뜻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쓴다? self.10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냥 10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객체의 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리스트였잖아요. 아까 전에 100은 리스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리스트에다가 새로운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우리 뭘 쓴다? 아까도 말했는데 리스트의 값 추가. 리스트의 값 추가 뭐였죠? 함수 이름? 어펜드잖아요. 어펜드. 그래서 아이고 뭐야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맥의 변수로 받아온 이 스터프 있잖아요. 쟤를 넣어주겠대요. 이렇게.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조금 이제 참고해야 될 점이 제가 여기다가 셀프라고 적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셀프 이렇게 적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요? 아, 물론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이긴 한데 그 리모컨을 누가 원격 조종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려드린 그림 이거 기억나시냐고요? 제인이 리모컨을 클릭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셀프는 제인이 되는 거라고요. 제인이 원격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는요? 얘는 인스턴스 속성이 아니라 클래스 속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100을 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셀프가 붙는 게 조금 어색한 표현인 거예요. 왜? 셀프가 뜻하는 건 그 본질적으로는 뭐니까? 인스턴스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다시 셀프는 클래스 안에 있는 리모컨인데 걔를 누가 원격 조종하는지 그게 셀프잖아요. 근데 셀프를 적는다? 셀프는 인스턴스 건데? 근데 100이 인스턴스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클래스 거예요. 왜? 아, 이미 밖에 있으면 클래스 속성이라고요. 근데 이 100 앞에다가 셀프를 붙인다? 이게 이상하다고요. 인스턴스 거 아니니까 이거 클래스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 속성 앞에는 셀프를 붙이는 게 조금 이상하고요. 뭘 붙여주는 게 더 맞는 표현이냐면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셀프가 아니라. 네? 헷갈리신다고요? 당연합니다. 클래스 속성 앞에는 뭐라고요? 셀프가 아니라 클래스 이름 person, 여기서는 person이 들어가는 게 더 맞다. 사실 뭐 person이라고 쓰나 셀프라고 쓰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네. 왜? 셀프는 인스턴스를 뜻하는 거니까. 오케이. 어쨌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클래스 끝났어요. 이제 클래스 끝났으니까 이제 저 틀에 맞춰서 사람들 만들어 줄게요. 제인을 만들어 봅시다. 제인은 person. 그리고요 제인이 뭘 했냐면요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었어요. 아니 뭐야? 제인 점 하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person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이 put100이잖아요. put100을 적으세요. 제인은 뭘 넣었냐면요 대학생들의 필수품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노트북 이렇게 넣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알렉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알렉스도 저 틀에 맞춰서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알렉스도 가방에다가 넣을게요. 얘는 뭘 넣을까? 펜. 알렉스는 이제 좀 아날로그 식의 사람인가봐요. 이분은 노트북을 안 쓰고 펜과 노트를 쓴대요. 어쨌든 펜을 넣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직 실행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제인의 백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알렉스의 백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직 실행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면 제인은 여러분 이거 주체를 잘 보세요. 제인은 가방에다가 뭘 넣었대요? 노트북을 넣었대요. 그럼 당연히 제인의 가방, 저 리스트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알렉스는 가방에다가 뭘 넣었어요? 펜을 넣었네요. 그럼 알렉스의 가방에는 알렉스의 가방에는 펜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기로는 어떻게 나와야지 솔직히 맞는 소리냐면 제인의 백을 프린트했을 때는 노트북만 나와야 돼요. 왜요? 아니 제인은 노트북만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알렉스의 백을 프린트했을 때는요 펜만 나와야죠. 알렉스는 펜만 넣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조금 예상한 결과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이게 뭐죠? 제인의 백에도 노트북 펜 둘 다 들어있고요. 알렉스의 백에도 노트북 펜을 둘 다 들어있네요. 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각자 넣은 물건이 가방에 모두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백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속성이다? 클래스 속성이죠. 그죠? 클래스 속성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가방 하나를 둘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막 셀프.name 해가지고 만들어준 이 인스턴스 속성 있잖아요. 인스턴스 속성은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인의 이름은 제인, 알렉스의 이름은 알렉스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 속성은요 둘이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방 하나를 둘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이 가방에다 노트북 넣었잖아요. 그럼 그냥 그 공유 가방에 노트북이 들어간 거고요. 알렉스가 펜 넣었다? 그럼 공유 가방에 펜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가방을 열든지 간에 애초에 누구 거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가방을 열면 무조건 노트북이랑 펜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둘 다 가방에 접근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이거 새 노트 어떻게 열죠? 다시 펴. 다시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당연히 따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타일 해봐요 여러분. 이게 뭐다? 펄스. 근데 여기에 어떤 속성이 있었음. 이렇게 백이라는 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얘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각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인이라는 애가 있었어. 제인. 얘도 여기 백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알렉스라는 놈이 있었어요. 알렉스. 얘도 여기 백에다가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컨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방으로 이 클래스의 백에다가 둘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각자 넣은 게 마치 동시에 두 가방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가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방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어떻게 한다? 백을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스턴스 속성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원래 해왔던 방법대로 셀프.어쩌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었던 얘를요 이제 제대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제 인스턴스 속성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요거 전부 다 복사해서 그냥 여기 밑에다가 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백은 리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거 클래스 속성이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init 쓴다 했잖아요. 그쵸? def 한 다음에 init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생성자 함수를 만들어줄게요. 셀프가 항상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제가 아까 전부터 init 안에다가 어떤 변수를 쓸 때는 저 변수 앞에 꼭 뭘 붙여줬었죠? 셀프를 붙여줬었죠. 왜요? 인스턴스 속성이니까. init 안에 들어가는 건 인스턴스 속성이니까. 그래서 얘도요 그냥 100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쓴다? 뭐야 씨 어딨어? 셀프.10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함수는 건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딱 봐도. 왜요? 이 빨간 줄 있잖아요. 빨간 줄 봤더니 뭐래요? 백 같은 건 없다. 백 있는데 왜 못 알아보죠? 펄슨.백이라고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는 백이 인스턴스 속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펄슨이 아니라 셀프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너무 헷갈린다고요? 원래 그래요. 위에서는 왜 펄슨.백이라고 쓴 거죠? 클래스 속성이었으니까 클래스 이름을 적어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왜 셀프.백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백이 인스턴스 속성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는 고칠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는데요. 그죠? 그냥 이제 제인 사람 만들어 놓고 얘는 노트북 넣겠음, 알렉스 만들어 놓고 펜 넣겠음 이렇게 했잖아요. 밑에는 건드릴 부분 없고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인의 백에는 노트북만 들어있고요, 알렉스의 백에는 펜만 들어있어요. 이제 드디어 가방을 서로 다른 가방을 갖게 된 거죠. 뭐 제인이 넣은 거는 제인 거에만 들어가 있고 알렉스 거에는 알렉스가 넣은 것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가방을 공유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속성으로 만들면 된다? 인스턴스 속성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유를 하고 싶으면요? 그럼 이제 그때는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네. 어렵죠? 어렵지만 뭐다? 재밌다. 예. 어쨌든 이제 내용 하나만 더 하면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인스턴스 속성 만들었을 때 여러분 비공개 속성 같은 거 있었죠. 이런 거 프라이베이트 어트리뷰트 이거 뭐 몸무게 이거 공개하기 싫은 거 이런 거. 그래서 클래스 속성에도 비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클래스 속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펄슨이라는 툴만 만드니까 조금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롭게 스튜던트라는 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클래스 속성 만들 거라고 했죠. 인스턴스 속성 만들 거면 init 안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클래스 속성 만들 거라서 init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뭘로 해보지? 뭘로 해볼 거냐면요. 점수를 해볼게요. 점수 스코어. 근데 얘가 막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20점이야 20점. 그럼 이렇게 만든 건 뭐다? 클래스 속성이겠죠. 그죠? 네. 근데 점수를 여러분 공개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비공개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속성 앞에 뭐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 웨이트 몸무게처럼 앞에다가 이렇게 언더바 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서 저 언더바 스코어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진짜 없는지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학생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진이라는 애를 만들어 볼까요? 진이라는 애는 스튜던트 틀로 만든 이제 찐 학생이에요. 객체예요. 객체 인스턴스. 그리고 나는 얘 뭐가 궁금하냐면 진의 점수가 궁금해. 그래서 진점 한 다음에 변수 이름 언더바 스코어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진의 점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진 점수 출력해줘를 쓰고 했더니 세상에 뭐가 나와요? 그런 변수 없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왜 없대요? 있는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숨겨놨으니까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클래스 속성도 이제 비공개로 만들 수 있다를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진짜로 아무 데서도 접근도 못하고 수정도 못할 것 같으면 쓰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는 말은 해야 돼요. 어떻게?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코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니까 셀프를 매개 변수로 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쟤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함수에서 어떤 변수 쓸 때 이렇게 셀프 써준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셀프를 쓰는 게 맞나? 여기에 셀프 쓰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 아까 전에 똑같은 백을 적어도 어쩔 때는 셀프점 백 적었고 어떨 때는 펄슨점 백 적었잖아요. 그죠? 왜 그런겨? 클래스 속성 앞에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인스턴스 속성 앞에는 셀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언더바 스코어는 무슨 속성? 클래스 속성이잖아요 여러분. 클래스 속성. 그죠? 그래서 여기 언더바 스코어 앞에는 스튜던트가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도 적어드릴게요. 클래스 속성이라 셀프보다는 스튜던트라는 제가 뭐라고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속성이니까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쨌든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여기 비공개 속성일지라도 여기에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서 프린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의 스코어를 프린트 해주세요. 얘는 안 됐겠지만 왜 안 된다고요? 비공개 속성이라 클래스 밖에서 접근 불가였는데, 그럼 만약에 진한테 점 프린트 스코어 저 함수를 시킨다면은요, 쟤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실행이 되죠. 그쵸? 왜냐면 이 함수 자체는 비공개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진의 점수가 세상에나 공개가 돼버렸어요. 20점인 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내가 비공개로 꽁꽁 숨겨놔도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조금 어려웠죠? 어려운데 뭐 걱정 마세요.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너무 쉬워질 거예요. 너무 쉬워서 이제 재미없다고 하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거니까 뭐 어려워도 참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거 한꺼번에 뭐지? 아까 클래스 했던 데다 그냥 한꺼번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숙제는 없어요. 네, 오늘 숙제는 없고 제가 뭐 동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지금 하는 거를 잘 해놔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게임 그거 만들 때 잘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게임 만드는 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그런 프로젝트성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조금 더 코딩이 재밌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잘 나오시길 바라고요. 내일 수업에서는 여러분 상속 배울 거니까 내일 수업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세요. 알겠죠? 네, 그렇죠. 47분에 끝내면 되는 건가?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없지만 뭐 복습은 하세요.